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무 잘못 없지만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정치검찰, 야당 탄압만 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윤상현 의원은 오늘 충청당심에 호소했고 안철수 의원도 출정식을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끝났지만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검찰의 이재명 대표 재소환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당내 비판의 성명으로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여권 이슈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 의혹을 증명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정치검찰, 야당 탄압만을 외치면서 죄가 없다는 듯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요구인데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보복, 정적 제거라고 비판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변호사만 대동해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죄가 하나도 없다는 듯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이 대표가 수개월째 한결같이 정치검찰, 야당 탄압만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 대표가 소명할 의혹들이 줄줄이 쌓여 있다며 차라리 검찰청으로 사무실을 옮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가 자신의 SNS에 지난 10일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를 직접 공개하며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호소한 겁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이 성남FC에 지급한 금액은 대가성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라며 자신은 구단의 광고 계약 등 영업 활동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6쪽짜리 진술서 내용은 공범들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지우기에는 너무 빈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떳떳하다며 공개한 진술서는 공범들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피해가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6쪽짜리 진술서가 범죄 사실 한 줄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서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대 나경원 전 의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이 집결한 오늘 대전 신년 인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는 나 전 의원이 돌연 불참을 통보했는데요. 경쟁 주자들은 물론 당내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캠프 출정식을 열고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이른바 친윤계와 나경원 전 의원의 대립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이 당초 참석하기로 한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등 일정을 취소하며 자맹에 들어간 겁니다.
어제 자신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었음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초선 의원들이 나 전 의원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대응 방안에 대한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당내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적이라며 사실상 나 전 의원을 저격했고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분열이 곧 우리의 적이다. 우리가 분열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 민주당입니다.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도 자의적 해석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중앙당사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당 개혁과 윤석열 정부 성공에 앞장서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친윤은 물론 대통령과도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 전 의원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윤심을 얻은 김기현 의원의 대항마로 안 의원이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당권 경쟁 흐름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야3당이 국정조사를 이 장관 파면을 위해 악용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참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2달 가까이 국정조사를 벌였지만 유가족을 만족시키진 못했습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 정부가 책임질 일 없다던 변명이 싹 사라졌고 2차 가해 행위도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특검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유가족 측의 뜻에 따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 후속 대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독립조사기구 조사에서 형사적 책임 문제가 제기되면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여당이 참사를 정쟁화하며 시간을 끄는 통해 너무나 아쉬움이 크지만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3당은 또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난색을 보이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우려한 대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실패한 채로 이상민 장관 위증 고발로 끝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3당이 충분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등을 고발했다며 위증 고발은 파면을 위한 끼워 맞추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베트남 현지에서 국가 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을 비롯해 총리, 국회의장 등 국가 지도부들과 연쇄회동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도모했습니다. 김 의장은 경제협력뿐 아니라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고 의회 외교를 다졌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7일 하노이 공산당 중앙당사를 찾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환대 속 베트남 서열 1위인 응우옌 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 의장은 양국이 지난해 12월 외교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첫 방문이라는 점에서 뜻깊다는 소회를 밝히며 양국이 최고 관계에 맞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 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베트남 지도부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로서 베트남의 발전과 한국과 베트남 관계 발전을 이끌고 계신
종 당서기장도 양국 관계 강화를 주문한 김 의장의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의회 대표단이 수시로 교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후에 국회의장과도 회담을 갖고 히토류 개발과 우리 측이 이미 양도한 초계함 2척에 이어 한 척을 추가로 양도하는 절차를 가속화하겠다면서 경제안보 협력을 주문했고 후에 의장은 퇴역함 양도의 사의를 표하며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그에 걸맞게 양국 국민 간의 우호 정서를 더욱 확대하고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더 깊이 심화시키고 이와 함께 판민증 총리를 만난 김 의장은 한국금융사 현지법인 설립 인가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베트남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조기 지지를 위해 베트남 최고 지도부 설득 작업에도 전력해 베트남으로부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빨리 화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화답을 받았습니다. 5일간 군 단위로 쪼개진 숨가쁜 의회 외교 활동을 마친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올라 2박 3일간 방산협력 강화 등을 위한 의회 외교에 나섭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북무인기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국방부를 상대로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에 대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위 출석 대상은 여야가 더 협의하기로 했는데 야당은 대통령 경호처와 국가안보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키자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률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인 로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규제개혁 추진단 간담회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불편함은 커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과학기술 시대에서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등록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의 갈등이 커지자 정부 여당이 해법 모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LH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 매입 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최근 LH가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분양가에서 15% 할인해 매입한 것과 관련해 대량으로 매입했다면 할인율은 더 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매입 단가의 형평성 문제는 건설사 살리기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야 3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어제 이제 종료가 됐는데 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어떤 게 쟁점이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결과 보고서에 담을지를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했습니다. 네. 야 3당은 특수본 수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면서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반면 여당은 정부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치적 주장이다 이러면서 맞섰습니다. 1시간 정도의 공방 끝에 여당 위원들은 모두 퇴장을 했고 결국 야 3당 단독으로 이 장관의 책임을 명시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결과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야 3당 주도로 채택된 이 결과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현장 조사와 청문회 같이 이 특위 활동에 대해서 속기록과 진행 과정 등이 담긴 이 보고서 한 건하고요. 네. 그리고 종합 의견, 전문가 의견이 담긴 보고서 2건입니다. 특히 종합 의견이 담긴 결과 보고서에는 여야 쟁점이 됐던 정부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위는 행안부가 참사 직후 중대본을 즉시 구성하지 않는 등 이번 참사에서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참사를 키웠다고 봤습니다.
이 장관에 대해선 재난 상황을 총괄하고 조정해야 하는 이 컨트롤 타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의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또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헬로윈 관련 인파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참사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는데요. 또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에도 경찰 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참사 직후 교통통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급차 진입이 늦어졌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17개 조사 대상 기관 모두 이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이 3개월 내에 마련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이 후속 대책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심리상담 지원 계획하고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적시했습니다. 네, 결국엔 그 여당이 이제 그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정부 책임 이 적시 그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결과 보고서 말고도 증인들에 대한 그 위증죄도 쟁점이 됐어요. 맞습니다. 어제 야당은 결과 보고서와 함께 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7명을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봤습니다. 여당은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했는데요. 야당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이상민 장관의 위증 논란, 이것은 지난달 27일 1차 기관보고에서 나왔습니다. 유가족 명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망자 파일을 행안부가 서울시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위증했다는 건데요.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면서 건네주질 않았습니다. 제가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연락을 좀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사망자의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를 해서 사망자 현황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저께 행안부 장관님은 서울시의 연락처, 유족 연락처 협조를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등등을 이유로 해서 안 주었다. 여당은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은 유족 명단이 아닌 사망자 현황이었고 또 유족 정보는 불완전한 것이었다며 위증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유족 명단이 아니라 이제 사망자 명단이었다. 이제 그 여당의 입장이 이제 그런 건데 국정조사 이제 후속 조치를 두고도 여야 간 이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야 3당이 후속 조치에 대한 그 입장을 밝혔죠? 맞습니다. 이 앞서 국정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유가족 생존자가 참여하는 이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 3당 의견이 반영됐었는데요. 네.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국민보고회를 열고 재차 독립조사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단 독립조사기구에서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하고요. 조사 결과 시 이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를 꾸려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세월호 같은 경우 9차례 조사하고 또 비용도 많이 썼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없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장관 책임을 묻지 않은 이 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라고 평가한 만큼 윗선 수사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까스로 국조특위가 마무리됐지만 후속 조치를 두고서는 여전히 불신은 남은 모습입니다. 네, 그 이제 후속 조치라는 건 결국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하면 독립조사기구 설치 그리고 이제 특검 추진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1월 18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김장 대신 연포탕입니다. 제가 무게파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대표가 되더라도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연포탕을 맛있게 끓여서 국민 밥상에 내어놓겠다. 김장철 다 지났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5.5%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1위로 급등한 김기현 의원. 윤심에 이어서 당심까지 얻은 자의 여유일까요? 연대 포용, 탕평, 즉 연포탕을 통해서 김장연대를 숙성하고 나경원 전 의원까지 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어제 자신의 해임권이 대통령의 뜻이 아닐 거라면서 전달 과정의 왜곡을 언급한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국민의힘 초선 50명이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집단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수세에 몰린 상황.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인 것이지 이런저런 해석과 평가를 당사자가 내놓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부적절했죠. 결국 주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지도자로 비하한 격이 돼버린 비윤 이미지를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나 전 의원 부부를 겨냥해서 부창부수라면서 자족을 당부했고요. 김태흠 충남지사는 장만 서면 얼굴을 내미는 장돌뱅이라고 직격을 하는 등 당내 중진들도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비윤계에선 비판보단 부끄러움과 우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반윤으로 찍힌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듯이 나경원 전 대표를 쫓아내는 모습이라면 진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죽하면 저희 딸이 초등학생들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진짜 부끄러운데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미 대통령실에서 입장 다 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경원 의원한테 돌 하나 더 얹어가지고 뭐합니까? 이 같은 십자포화의 상황 속 변함없는 출마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시금 잠액에 들어간 나 전 의원. 떨어진 지지율과 모호해진 출마 시점 등 고민은 더욱 깊어질 듯 보입니다. 두 번째 정치톡은 입 좀 다물랍니다. 그 사람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원래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것이 법무장관의 무거운 태도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입 좀 다물라는 우상호 의원. 바로 이재명 대표 수와 관련된 한 장관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20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거는 깡패 잡아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우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깡패 검사짓이다. 단군 이래 제일 오만한 장관이다.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맹폭이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으로 이송되기 직전 한 언론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말한 김성태 전 회장의 인터뷰를 두고 이 대표와의 말맞추기 가능성을 언급한 듯한 한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중범죄자들이 귀국하기 직전에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본분을 저버리고 야당 탄압 수사를 이끌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소도 안 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미리 공개적으로 주는 엄청난 위세를 보니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3인자가 아니라 공식 후계자 같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일반적이고 당연한 법리를 설명드린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야당과 법무부 장관의 계속되는 공격과 반박, 야당 대표의 초유의 이단 소환과 더불어 또 한 번 이들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일을 사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일까지 받고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27일, 원래 검찰은 27일에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하루가 지난 토요일에 28일에 검찰에 이제 출두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겠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출석을 결정한 이유,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갈 수밖에 없잖아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은 미리 사실 이재명 대표도 미리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에다 던져봤잖아요. 한번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가라, 당당하게 맞서라 보다는 네. 또 사진 포토세션에 걸리면 우리 당의 위신이 문제니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많이 나왔지만 그것을 다 잘 수용해서 종합한 결과 당당하게 나서는 나의 모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 가겠다. 네. 죄는 없지만 또 지난번에 의원들을 많이 한 40여 명 갔지만 이번에는 변호사 한 분만 대동하고 당당하게 맞서는 기계를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가기로 돼 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떻게 진행돼 이틀 동안 조사가 진행된다고 검찰이 예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무슨 말이 오가겠느냐. 검찰의 추궁 지점은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사업 초기에 대장동 사업 처음 할 때부터 그 사업자의 요건을 왜 건설회사는 빼고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려고 했느냐. 그래서 성남의 뜰이라는 거기에 하천대유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해서 뭐 그렇게 좁혔느냐. 일당 말을 들은 것 아니냐. 아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테고 결과 또 가운데 보면 어떻게 보면 초과의 환수 이런 거는 왜 실무진에서 요구가 많은데 왜 거부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은 무엇을 했겠느냐. 오고 가고 뭐 계속 이틀 동안 될 터인데 제가 볼 때는 뭐 기소는 불가피해 보여요. 불가피하다 하면 이게 최종 결정권자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서 검찰의 논리로 보면 수미일관하게 작동할 테고 다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부인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과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볼 때 법정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좀 예상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그렇게 진행될 거로 보여져요. 네. 어차피 기승전 기소니까 당당한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의도일까요? 일단 성남 FC 때문에 성남지청을 간 것은 뭐 본 게임보다는 사실은 사전 게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네. 대장동은 본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출두를 거부할 명분은 사실 좀 약합니다. 그리고 출두를 3회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출두 거부에 따른 영장과 체포동의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 민주당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입지가 좁아요. 네. 그러니까 출두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장군을 뒀을 때 검찰의 장군에 대해서 멍군으로 둔 건 이제 그래 나 일하고 주말에 갈래 라는 게 이제 멍군이고 그리고 변호사 대동하고 혼자 갈래 라는 게 이제 멍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우르르르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되고요. 모양이 대국민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혼자 가겠다. 변호사 하나만 대동하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를 전격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토요일이면은 지지자들이나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이기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건 뭐 의도는 뭐 아니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반대쪽에 보수 쪽의 사람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서초동에 가서 한번 난장을 펴보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토요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각지 못하던 이런 여러 가지 이 파급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좀 그날 서초동 그 앞이 좀 걱정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찰에 제출했던 그 진술서를 스스로 개인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뭐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지금까지 주장과 다르지 않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스스로 이 대표가 진술서를 SNS에 공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건요. 그날 우리가 10일이죠. 성남지청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짠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진술서 6장만 탁 하고 이걸로 답변을 가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밝혀지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 어느 특정 언론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 한 이틀쯤 후에 쫙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들어갈 때는 그렇게 호기롭게 들어가더니 들어가가지고는 그렇게 했단 말이야 라는 것을 검찰이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흘리기로 하자면은 뭐든지 흘릴 수가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검찰이 이번에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날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오고 갔던 얘기를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장군 멍군에서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런 점으로 봐서는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굉장한 수싸움들이 한 수 한 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봐야죠. 네네. 네. 근데 6장의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들고 와서 가름한다고 했다. 내용이 뭘까? 다들 궁금해했던 거란 말이에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몰랐는데 본인 입장에서도 이걸 아예 공개해버리자. 내용은 새로운 게 없어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뭐 결국은 광고비였다. 후원비가 광고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적으로 한 번 쓴 거 없다. 이게 다 공익을 위한 거였다. 성남 시민에게 유리한 거였다. 성남 FC하고 성남이 것이기 때문에 성남 시민의 것이고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건데 오히려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두산이나 이런 데 다 용도 변경해줬다. 용적률 올려 창양해줬다. 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만 이 목적이 뭐냐. 그리고 광고 계획을 했던 이런 게 이제 공유를 했던 그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자술서를 공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이 대목은 검찰과 전혀 쟁점이 없는 사이. 검찰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런 해석 문제, 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를 법정에서 싸우게 되는 논점이지. 그래서 뭐 검찰도 다 예상 답변도 알고 있을 테고 다 받아 적었겠죠. 그래서 이 대목은 뭐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는 거다.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던 6장짜리를 자기 SNS에 오히려 올림으로써 자기 논리를, 자기 주장을 좀 더 정확히 밝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이틀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자신이 서로 이제 모르는 관계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쌍방울 핵심 관계자가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이제 증언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중에 김 전 회장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부분에 대해서 김 전 회장이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그 구속영장 전반적으로 좀 어떤 분위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변호사비 김성태가 왜 중요하죠? 김성태 씨가 왼쪽으로 보면 한쪽으로 보면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한쪽으로는 경기도가 그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북 사업의 모든 비용과 뒷돈을 댔단 말이에요. 네. 이 두 가지인데 앞서 보면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의 핵심은 2018년도에
도지사 경선 때, 도지사 선거 때 네. 친형 이 강제 입원시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돼가지고 2심까지 벌금 300만 원이나 2심. 이런 완전 없어 날라가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네. 근데 그 대법원에서 뒤집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변호사들을 얼마나 많이 선임했느냐. 제가 보기엔 30몇 명이 넘어요. 큰 로펌도 10몇 개 돼요. 이렇게 되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 변호사비 많이 나갔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밝힌 거에 의하면 3억 원이 안 돼. 2억 5천인가 2억 8천만 원. 그럼 이 비용이 다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나온 게 쌍용이나 쌍방울이다. 쌍방울, 네. 쌍방울에서 20억 원인가를 계열사에서 그 변호인이 돼 있는 소속된 로펌으로 보냈다. 근데 그 20원이나 결국은 출발지는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20원하고 같다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또 돌려줬다더라. 이런 데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사와 김성태가 신안이 아니면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난 양면을 그런 정황정결 뿐이고 어떻게 쌍방울 입장에서 보자면 전도가 양양한 정치인 그 경기지사가 되면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여권이잖아요. 여당 안에서 커갈 잠재적 대권 주자에게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아니면 김성태 본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뭐랄까 정치적 투자를 한다 그럴까? 이럴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면 이대면 오늘 이제 추궁하겠죠. 본인들은 모른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돈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네. 체포영장의 효력은 뭐 오늘 밤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있으면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간이 됐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담기느냐라는 것이 제일 화제죠. 네. 여기에 제일 관심거리인데 틀림없이 주요한 이슈가 현재 변호사비 대납이기 때문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키워드는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다음에 밝히겠다라고 할 수는 검찰이 그렇게 입장을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기서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를 이 구속영장에 담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영장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굉장한 주목거리고 화제거리죠. 그래서 이걸 봐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잡힐 텐데요. 구속영장 이거 말고 그 외에 지금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쌍방울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팩트를 검찰이 담을 것이냐라는 것이 이번 수사의 향방을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국민의힘 전당대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의 해임은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후폭풍이 아주 거센데요. 대통령실의 반박은 물론이고 또 초선 의원 50명이 윤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집단 비판 참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지도부 중진 그리고 초선 의원까지 정말 나 전 의원이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몰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상황은요. 네. 저는 처음 봅니다. 정치판에서 처음 보셨다면? 네, 정치판도 처음 보고 하여튼 이런 상황은 저도 기자 생활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네, 그렇죠.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더군다나 초선 재선에서 온 당이 지금 다 와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지금 두드려 패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통령도 해임이라는 걸 통해서 이미 뭐 어퍼커트를 세게 쳤고 거기다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정도의 문건을 내가지고 나 의원을 정말 백일하에 두드려 팬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하는 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 홀로 야 내가 한번 쓰자 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이 문안의 방향까지 다 지침을 줘가지고 거기 들어갈 몇 가지 단어는 정말 나 의원에게 치명적입니다. 처신이랄지 진상규명이랄지 그리고 대통령의 리더십이랄지 하는 얘기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이거 뭐 전치가 아니고 이건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될 수준의
치명상을 입은 거거든요. 이 정도 되는 건 저는 하여튼 처음 보고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온 당이 다 나와가지고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지방자치에 지금 나가 있는 분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나경원 한 사람을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두드려 패면은요. 나 의원이 맷집이 아무리 좋아도 견뎌낼 재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이런 일련의 현상이 뭐 분명히 이례적인 건 맞고 또 당원들 입장이나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까지 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딱 한 줄 때문에 한 줄이라 한번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가운데 이렇게 잖아요. 분명히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린 결정인 것이고 그래서 나 존중한다. 근데 그런 결정 내리기까지 나의 부족도 있겠지만 전달 과정에 왜곡도 있었다고 본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딱 한 줄.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 대목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요거만 안 붙였으면 그럴 수 있는 이야기다. 아, 뭐 좀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반발하는 말 이렇게 되는데 그러기에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뭐 본의가 아니란 말이야. 내 본의를 한 번 더 보여줘 이렇게 됐을 테고 여기에 이제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러면 또 뒤에 한 줄도 있어요. 또. 대통령을 에워싸고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가 되면 당과 대통령과 지지 세력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눈과 귀를 에워싸는 우리가 눈과 귀를 에워쌌고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야. 대통령을 모욕했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몇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야, 성명을 내자 하면 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미 입장을 밝혔죠. 여기에 저도 뭐라 그럴까 우리의 뜻은 보여줘야 되겠죠. 몇 사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다들 또 서명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50명까지 서명하게 돼서 네.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랄까 집단 서명은 개인적으로 뭐 SNS에 나경원 전 의원이 한 처신은 안 맞습니다. 틀립니다.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언론은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 50명 가까이가 집단 서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행위잖아. 굉장히 강한. 나경원과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어. 이런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가혹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최근에 현충원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 묘역 그리고 대구를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그 출마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포와 이제 돌직구가 이제 막 날아들면서 돌연 자맹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측근들은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지율이 2위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출마 고심이 이제 깊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출마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상황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은 초점이 아니에요. 여론조사 나오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언론 보도에 나오면서 당원들도 당원 지지자들도 아 김기현 의원 쪽으로 굳어지는 모양이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쭉 이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지금 대표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무의미해졌고 제가 보는 정치적 생명이 유지되느냐 생명까지 끊어지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쉽게 얘기하면 밟으니 밟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밟아도 좀 더 비주류에 길게 보고 나경원만의 정치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는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는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보이죠. 네.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건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윤을 넘어서서 반윤인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참칭 친윤 비슷하게 돼가지고요. 이건 새로운 개파입니다. 새로운 부류예요. 그러면은 참칭 친윤으로 이미 낙인이 찍혀졌고
윤 대통령 본인의 마음도 몇 번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연명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지 대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미 관심 밖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출마는 물 건너갔다는 말씀인가요? 뭐 출마 선언이 할 수 있겠지만 뭐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출마 한번 하겠다 그러면 하는 거지만 뭐 누가 옆에 있을까요? 이미 윤심 당심 다 떠나가고 있고 떠났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매우 좁습니다. 결국 참칭 친윤으로서 나홀로 당에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니 이제 지금 그게 가장 위험한 현실적인 문제는 캠프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나 당협 위원장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나경원 씨 이거는 고려 요소가 아닐 거다.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지난번에 선거 때도 보면 캠프 없이 뭐 이렇게 문자 하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경원은 지금까지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역량이 있을까 하는데 뭐 남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뭐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다 내려놔 본인이 원했건 안 했건 둘 다 정무적 자리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출마해도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할 근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나왔네 결국은. 이 대목을 돌파해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대통령께서 21일 날 귀국하고 나서 나경원 전 의원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출마할 수도 있다 하는데 그러려면은 대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경원만의 정치를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출마일 것이다라고. 네. 네, 그리고 또 그 새해 첫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또 시끌시끌한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가 불쾌하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게 장병 격려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어볼까요? 뭐 잘못한 거죠. 이건 수습해야 됩니다. 지금 이란하고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거고 지금 70억 달러 문제 지금 계류돼 있는 돈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잘 무사히 지나가려면 이란하고 잘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봐서는 이 원고가 아마 애들립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누가 써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이 원고를 누가 써줬다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은 파면에 파면을 거듭해가지고 일단은 이쪽 외교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고 애들립으로 했다면 대통령은 정말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언에 신중해야 되고요. 이번 발언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발언들이 자꾸 틈이 벌어지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리뷰하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자신 있게 그냥 애들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건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네. 뭐 대통령의 말 실수죠. 말 실수 인정해야 되는 맞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뭐 의도가 무엇이었던가는 좀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군이 가서 근무 중인 캠프에 가서 군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UAE의 적은 뭐 위험한 적은 옆나라 뭐 이렇게 이란이다라는 건데 그 뭐 이란에서 발칵했으니까 또 이란에서 또 우리가 그렇게 뭐 적이냐 뭐 어찌됐건 말 실수한 거죠. 말 실수.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우리 대통령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걸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외교부만 이제 고생 엄청 할 텐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뭐 설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실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순방 때 특히 이제 순방 때 이제 대통령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이제부터라도 이제 더 이상 이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그래서 이제 사전에 사실은 이제 원고를 외무부나 외교안보 비서관실에서 딱 준비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걸 굉장히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원고대로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사전 뭐 규칙도 없는 어떻게 보면 없는 이런데 한국 사람만 있다고 해서 요즘은 다 우리끼리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들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되는 마당에 네. 특히 외국 나가면 조심해야 돼. 이걸 사전에 조금은 다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원고대로 좀 가야 된다.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 네네. 이란 정부가 공식으로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항의하는 건 물론이고 공식으로 요구했기 때문에요. 지금 외교부가 지금 덮어는 놨습니다만은 이란 정부가 이걸로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란이 이걸 빌미로 해서 70억 달러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미국의 그 대이란 제재의 일환으로 돼 있는 70억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래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감정적인 문제는 이건 대통령이 저지른 일인 만큼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 문제는 풀어야 되고요. 이게 한마이크로 지난번에 9월 말에 뉴욕 비서고 파문처럼 한마이크로 흘러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대놓고 이건 뭐 그 리스닝 테스트를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또 얼버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나온 말인 만큼 분명하게 풀고 나가야 됩니다. 방법이 네.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애드립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정해진 그 원고 이외에는 대통령이 좀 그러니까 자제를 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외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은 외교는 중요하지만 외교 전문가가 아니니까 외교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자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음에는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은 모든 책임이 거기서 끝납니다. 파이널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발언은 토시 하나도 허투루 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그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검찰의 이재명 대표 재소환 통보 얘기부터 당권 갈등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까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다소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퇴근길 무렵부터 중부지방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설 명절 내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연휴 전 추위 대비 각별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